유럽 파견 북한 외교관들이 탈북이 갑자기 증가하는 이유입니다. 작년에 러시아에서 군인의 신분으로 나갔다가 러시아에서 탈북을 해서 동시에 11명이 비행기를 타고 들어온 아주 젊은 청년과 인터뷰를 했습니다. 그래서 그 친구에게 물어보고 싶었던 것은 중국에서 들어오는 탈북자가 진짜 있었는지, 대부분의 탈북자는 어디에서 왔던 사람인지 요거 좀 팩트 체크가 하고 싶었습니다. 그래서 이제 30살밖에 안 된 이제 95년생 10년 거의 만기하고 북한으로 전역하지 않고 한국으로 전역한 북한 전 군인이죠. 연락을 했습니다. 본인이 러시아에서 망명을 하려고 일을 하는 곳에서 일단 탈출을 했어요. 탈출을 할 때는 이렇게 와서 그 다음에 이 망명의 신청을 하기 위해서 대한민국 대사관에 전화해서 나 망명 의사가 있다. 나 한국 가겠다. 나 받아달라. 그러면 외교부에서는 그 탈북민의 탈북을 도와주면 안 되나 봐요. 그때 당시 정권인데 우리는 도와줄 수 없습니다. 지금 대한민국은 당신이 탈북하는 거에 대해서 어떤 도움 줄 수 없다. 뭐 이런 식으로 얘기를 했대요. 그래서 어디 믿을 데가 없어서 자기가 그 온 친구들하고 그래서 이제는 믿을 데가 없다. 그래서 어디로 가냐면 그 망명을 도와주는데 어디죠? 여기다 지금 메모를 했는데 그 이민 받아주는 데 있잖아요. 이미그레이션. 자기 너무 화가 나고 진짜 이게 앞뒤가 꽉꽉 막혀. 난민수용소. 그래가지고 난민촌 이런 데다가 전화를 했어요. 국제난민, 유엔난민 지원본부인가 거기다가 전화를 했대요. 그러면 어떻게 아냐 그러니까 그 유엔난민 거기다 전화를 하면 북한 담당이 난민국에 2명이 있대요. 그러면 그 사람들은 어느 나라 사람이냐라고 제가 물어봤어요. 그랬더니 그 사람들은 러시아 사람들이래요. 그래서 본인이 북한에서 왔다는 거를 인증을 해야 되고 그 다음에 그거에 대한 신청을 해서 그 난민의 지위를 얻고 보호를 받는 데까지 굉장히 시간이 걸린대. 근데 그 보호를 받기까지 그 시간이 걸리는 그 사이에 만약 북한 보위부에 잡히면 북송되는 거예요. 그 전까지는 이게 보호를 받을 수 없으니까 어디 밖에 다니면 안 된대요. 그래서 본인이 국제법에 관련한 책을 사가지고 국제법을 다 뒤지고 그렇게 해서 난민수용소에다 전화를 했대요. 그럼 왜 못 나오냐 하니까 일단은 이런 선례가 되게 많기 때문에 일단 나와서 한국이 적극적으로 개입해서 막 도와주는 분위기가 아니기 때문에 북한이라는 그 울타리를 벗어져 나온 다음에 내가 성공을 해가지고 자유세계에 올 수 있는지 첫 번째 나의 그 목숨을 담보로 도박을 해야 되기 때문에 이게 굉장히 중대한 결심이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확실하게 어디를 딱 가면 도와주고 어떻게 하면 어떻게 된다는 그 선례가 아직 러시아는 이 자리 잡고 있지 않나 봅니다. 대부분 난민수용소에 가서 난민 지위를 얻어서 좀 차근차근 절차 밟아 들어오면 안 되냐니까 3년이 걸릴지 5년이 걸릴지 모른대. 그래서 그때 정권 때 문재인 정권 때 많은 탈북민들이 러시아에서 기다렸습니다. 어쩔 수 없이 그 3년 동안 꽤나 기다리는데 그냥 간이 마를 지경인 거예요. 이게 빨리빨리 되지 않으니까. 그러니까 굉장히 빨리 적극적으로 개입하지 않은 건 분명한 것 같습니다. 그래도 들어오면 환영해 줄 줄 알았지만 그런 분위기는 아니었고 그냥 이렇게 지켜봤다. 완전 적극적인 환영하는 분위기는 아니지만 혹시 돌려보내지 않나? 뭐 잘못 왔나? 이런 어떤 대한민국에 대한 신뢰가 조금 떨어졌답니다. 그때 당시. 근데 지금은 그럼 왜 왔냐라고 했을 때 대한민국이 예전에 박 대통령이 있을 때 많은 탈북민들이 와달라. 그리고 탈북하면 대한민국은 탈북민들을 받을 준비가 되어 있다. 뭐 이런 이야기 했잖아요. 이게 외부에 막 알려지면서 한국이라는 나라에 갔을 때 돌려보내지 않는다는 확실한 어떤 믿음이 있었대요. 그래서 그때는 우리가 언론에 공개가 돼서 뭐 이렇게 들어왔습니다라고 하지 않는 사람들이 훨씬 많기 때문에 음지에서 사실 조용히 하는 사람들이 많아요. 그러니까 그 사람들이 자신들이 어떤 살아온 스토리, 여기까지 들어오기엔 계기, 여기까지 들어와서 어떻게 힘든 과정을 거쳐서 자유를 얻었는지에 대한 그 이야기를 하지 않으니까 많이 안 들어온 것처럼 이렇게 보인다는 거죠. 그래서 어선 탈북자를 북송시킨 지난 정권 때 그때 이 여파도 굉장히 큽니다. 외부에서 바라봤을 때 그때 당시 그 어민들이 들어왔을 때 북송을 시켰잖아요. 그러니까 내가 살인을 저지르지도 않고 어떤 다른 이유에서 만약에 갔다라고 했을 때 살인자라고 해서 나를 또다시 북한으로 보내면 어떻게 될까라는 그 고민과 고려와 심사숙고가 엄청나게 할 수밖에 없는 거죠. 그러니까 우선 첫째 그때 당시 탈북이 많이 이루어지지 못한 건 맞답니다. 그 이유는 그때 한국에 가면 내 목숨을 담보받을 수 있어 라는 신뢰가 확실히 부족했기 때문에 굿이나 보다 엿이나 먹자 그래서 지금 분위기를 파악했다는 겁니다. 그리고
그렇기 때문에 일단은 정권이 바뀐 다음에 탈북을 강행해도 강행해야 되겠다. 일단은 그냥 우리가 장사를 하는 것도 아니고 목숨을 가지고 도박을 하는 건데 그 목숨 가지고 도박을 그렇게 대충 하고 싶지는 않은 거예요. 여러분들이 만약 그 현 상황이라면 여러분들은 어떤 선택을 했겠냐요? 여러분들 되게 침착한 사람이면 훨씬 더 그런 침착한 선택을 했을 겁니다. 자, 그래서 오늘의 그 주제 중에 앞에 지금 러시아 가지고 제가 지금 떡밥을 깔았는데 얘기하는 건데, 블라디보스토크라는 것은 지도에서 보면 북한에서 조금 더 올라가는 것이잖아요. 유럽 근무했다가 탈북을 한 북한 외교관들은 상당히 좀 있습니다. 그래서 코로나 시기에도 많이 들어왔습니다. 숨어서 자신을 드러내지 않고 오픈을 하지 않는 외교관들도 되게 많습니다. 그러면 그 유럽에서 근무한다고 했을 때 러시아도 그 유럽의 개념에 포함이 됩니다. 주 러시아 대사 외교관으로 근무를 하던 그 외교관 중에 한 명이 북한이 1년이면 1년, 2년이면 2년 한 번 식당 책임자들이 북한에 들어가서 물빼기를 합니다. 이거는 어떻게 됐고 돈은 어떻게 장군님께 돈을 못 벌어서 상납을 못했고 그래서 앞으로 어떻게 열심히 외국에서 삥을 뜯을 거고 그래서 앞으로 장군님의 충성의 외화자금을 어느 만큼 내가 만들어 올릴 거고 이런 거 해야 되잖아요. 그러니까 돈벌이가 안 좋으면 들어가서 소위 생활총화 해야 되는데 이 식당을 폐쇄하는 게 아니라 그 4년이면 4년 기간 동안 한 2년에 한 번씩 제가 그 호강일이란가 그분의 그때 얘기 들어보니까 본인이 중국에 파견 나와서도 2년에 한 번씩 이렇게 들어갔었다고 하더라고요. 1년에 한 번씩 또 북한이 부르면 들어갑니다. 그래서 들어간 거야. 그럼 언제 들어갔냐? 2019년도에 들어간 거야. 코로나 직전에. 2019년도에. 근데 내가 아는 친구가 종합대학을 졸업했는데 중국에 나가 있은 거야. 파견. 그런데 작년에 들어왔습니다. 그 친구는 코로나 직전에 1월 달에 북한이 국경을 딱 막는 직전 전날에 어디로? 1월 며칠 날 북한이 막았는데 1월 9일인가 1월 초창기에 온 거예요. 중국으로. 그리고 북한 국경도 막히고 중국도 막힌 거야. 그렇게 해서 나온 거예요. 자, 이렇게 어쩌면 운명이라는 것은 단판 승부로 날짜 하루를 남겨두고 중국에 가뿐히 넘어온 친구는 한국까지 올 수 있는 거죠. 그리고 2019년 12월 달에 나간 거예요. 북한으로. 야, 국경이 언제 막혔어요? 20년도인가 딱 그 코로나 때 막혔잖아요. 2019년에 나갔던 그 남편이 박 씨의 아내 김 씨가 대리 지배인의 자격으로 식당을 경영을 했을 건 아니에요. 근데 이 식당을 경영하면서 그 밖에 이렇게 뭐 나가 자유롭게 하던 사람이 그 일주일에 한 번씩 이렇게 내보냈대요. 일주일에 한 번씩. 근데 그 일주일에 한 번 나갈 때 어떻게 그 기회를 얻었는지 모르겠어요. 근데 남편은 이미 코로나 3년 반 동안 북한에 2019년도에 나가가지고 인질로 북한에 잡혀 있는 거야. 지배인으로 활동했던 이 여자가 자기 아들하고 블라디보스톡에 남아 있었던 거지. 그래서 이판사판이라고 생각하고 아무리 생각해봤자 북한에 다시 돌아가면 미래와 희망이 없다고 생각하고 아마 큰 결심하고 내린 것 같아요. 그래서 저는 여기서 이쯤에서 그러면 왜 외교관들이 중국 이외 유럽과 러시아 탈북이 최근 들어와서 이렇게 증가했냐라는 거에 대한 제 개인적 견해를 이야기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는 코로나 3년 동안 해외 파견된 나라에서도 이동이 금지되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그 3년 동안 만약 북한이라는 울타리 안에서 외부에 있는 외교관 울타리든 제3국의 외교 울타리든 식당 울타리든 거기에서 이동을 한다고 해도 코로나로 인해서 전 세계가 이동을 금지시켰기 때문에 절대로 성공을 할 수 없었다고 생각을 했을 겁니다. 그러다 보니 전 정권 때 광범위하게 탈북을 받지 않았으며 북한 눈치를 보면서 또 사실 좀 받는다고 해도 뉴스에 내올 수 없었기 때문에 우리의 눈에는 현저하게 탈북이 없었다고 생각이 되는 부분도 있을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첫 번째는 지금 현재 탈북이 갑자기 늘어난 것처럼 보이는 이유가 지역 간 이동이 그때 당시 코로나 때 불가능했기 때문에 그 지역에서 중국 이외 지역에 탈출한다고 해도 굉장히 불편했을 겁니다. 그런데 지금 북한이 국경을 열겠다고 중국에 통지를 했습니다. 그러니까 러시아 블라디보스톡이든 다른 타지에 나가 있는 외교관들이 자신들이 가지고 있는 비자가 만기가 되었죠. 그럼 중국도 마찬가지고 블라디보스톡도 나가 있는 그들이 어떤 원칙에 따르면 2년이나 3년에 한 번씩 그냥 이렇게 로테이션 순환이 돼가지고
들어왔다 북한에서 물빼기 하고 다시 또 외부에 나갈 수 있거나 아니면 또 다른 대체력이 또 파견이 되는 형태로 운영이 되었는데 그 3년, 4년 동안 코로나 동안 아예 잠자코 그 지역에 있었던 겁니다. 자, 그러면 이제 북한이 문을 연다는 것은 자신들이 북한으로 빨리 들어가야 되는 상황이 발생하기 때문에 이제는 들어가면 북한에서 다시 못 나온다는 생각이 또 한쪽으로 이렇게 좀 작동이 했을 겁니다. 그래서 대거 코로나 이전에 나온 인원이 들어가야 되고 그렇기 때문에 그들은 북한에 일단 들어가서 2단계로 귀국 심사를 받는데 이 과정에서 외부에서 남한 드라마도 보지 않았고 어떤 문제점이 발생하지 않았고 김정은 정권에 충성하기 위해서 노예자금, 충성의 외야자금을 정문에게 갖다 엄청나게 바쳐라. 이게 안 되면 다시 리필을 해가지고 외국에 나와야 되는데 이게 거의 안 될 확률이 많은 거죠. 그러면 그들은 북한 들어와서 내가 다시 리필 쿠폰을 써가지고 다시 북한 들어갔다가 해외를 빠져나올 수 있는지에 대한 확신도 없는 거예요. 잘못하면 못 빠져나오면 북한에서 평생을 썩어야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 가지로 타진했을 경우 지금 북한이 갑자기 문을 연다고 하니까 모든 대사관 직원들, 해외에 나와 있는 북한 주민들 탈북의 기회를 언제쯤으로 정하냐라고 봤을 때 그러면 시기는 이때다. 지금 북한이 국경을 문 여니까 이때 아니면 안 되겠다 싶어서 대거라고 말할 수 없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외교관들이 나오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외교관이 나온다는 뉴스 이런 걸 보면서 희망이 되고 고무가 되고 어떤 동기부여도 될 겁니다. 지금이 아니면 기회가 없을 수도 있다는 불안감이 해소가 되는 겁니다. 저는 그 두 번째를 지금 정부가 취하고 있는 탈북민에 대한 정책이라고 생각합니다. 북한 외부에 있는 사람들은 솔직히 충격이었습니다. 북한에서 어떤 식으로 이야기를 했냐면 판문점으로 북송시킨 사례가 있죠. 우리가 판문점으로 실제 그렇게 북송을 시킨 사람이 몇 명인지는 몰라. 왜냐면 그때 북송을 시킬 때도 그 국회 이런 데 앉아가지고 문자 메시지가 우리 카메라에 잡히면서 빵 하고 대한민국 사회에 터져 나온 거예요. 그러다 보니까 이것도 몰래 진행을 하려다가 밖으로 나온 거죠. 북한 주민들에게 북한은 이것을 어떤 기막힌 카드로 써먹었나. 남조선에 가봤자 이렇게 보낸다. 남조선은 이렇게 포박해가지고 그대로 산채로 우리에게 보낸다. 너네는 뛰어야 벼룩이야. 남조선 너네 받아줄 것 같아? 요거 봐라. 우리나라를 배신하고 살인이라는 말을 다 뺐습니다. 우리나라를 배신하고 남한에 갔더니 남한이 산채로 우리에게 넘겨주네. 얼마나 좋습니까? 이 모범적인 사례를 제시하고 만들어준 대한민국 정부의 발판을 우리가 그걸 만들어준 거야. 그래서 북한이 이거 가지고 강연제강에 엄청나게 써먹었습니다. 코로나 이전이었죠. 그때 가지 말라고 이거 가지고 엄청나게 강연제강하고 사진까지 보내줬습니다. 그래서 실제 북한 사람들 데리고 오려다가 이제는 가면 안 되겠네. 남한이라는 정부는 대한민국 땅에 북한 사람들이 가면 다 돌려보내는 믿지 못할 정부라는 불신이 쌓인 겁니다. 그래서 실제 북한에다 전화해보면 가족들도 야 남조선에 가면 다 보낸다는데 그게 맞냐라고 이야기합니다. 본인들이 그런 역선전에 따라서 그 사진과 영상을 가지고 보여준 그걸 훨씬 더 많이 믿는 북한 주민들, 그들에게 얼마나 이 한 장의 사진 판문점을 통해서 북송한 이 사진은 북한 주민들을 계몽시키고 북한 입장에서 가스라이팅 시키는데 확실한 극적인 효과, 100마디의 말보다는 한 장의 사진이 훨씬 효과적이었죠. 자, 그런데 지금 정권이 바뀌었습니다. 그래서 지금 그렇지 않다는 확실한 믿음이 외부에 팽배하답니다. 지금 정권은 대한민국에 간다고 한들 보내지 않는 정권이라는 그 믿음이 우선 첫째한다는 겁니다. 그래서 대한민국 정부에 대한 믿음이 훨씬 더 두터워졌기 때문에 정권 교체가 되었고 거기에 기초로 되는 코로나 해제로 인해서 갈 수 있는 어떤 용이함이 있는데 이제는 대한민국 정부가 믿을 수 있는 정부라는 믿음 때문에 한국으로 돌아오는 거죠. 그래서 돌아가서 북한이라는 나라를 만약에 국경 해제가 돼서 북한에 돌아간다고 했을 경우 어떤 환경에서 살아야 하는지 누구보다 잘 알고 있는 북한 주민들입니다. 그런 북한을 선택해서 가족들 때문에 그냥 돌아갈지 아니면 나라도 자유를 찾아 떠나야 될지 운명의 기로에서 그들은 많은 고민을 했을 겁니다.